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6회 지벨리 CEO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비리더스의 정광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부쩍 춥습니다. 물론 당연히 겨울이니까 추운 걸로 알고 임하고 있습니다만 눈과 더불어서 서울 지역은 조금 예외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추위 속에 사실 또 겨울을 맞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당연히 12월이 올 걸로 알고 있었지만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기에 와 있고요. 다시 또 마무리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또 준비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희망을 또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보름채 남지 않은 금년 가보년입니다만 자, 양쪽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거나 챙겨야 될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몇 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차원용 아스펙 미래기술연구소 대표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선 DVN 디지털밸류 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오셨습니다. 정봉혁 폴리텍대학 학장 오셨습니다. 이재우 지벨리 산업협회 회장 오셨습니다. 최선 지벨리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소장 오셨습니다. 조은수 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 오셨습니다. 네, 이호선 기업인연합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이런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열정적인 지벨리 CEO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강연 내용과 또 내년 저희 정부 R&D 투자 방향 기준에 대해서 이원화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차 대표께서 이쪽 분이 전문가시고 같은 내용의 연결선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원영 대표께서는 공주사범대학 영어영문 교육과 졸업하셨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서울정보통신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국무총리실 기업허민관실 신기술 전문허민관 하셨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기획위원, 교과부 창업전문위원회 위원, 또 직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 등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서도 제가 알기로 1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직접 또는 공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원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차 대표께서 PT 과정을 직접 노트북으로 하신 걸로 돼 있어서 이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차원영입니다. 시간이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순서로 제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를 좀 인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주 공간에 특이점이 하나 찍혀요. 특이한 점이죠. 파티클 입자가 하나 찍히면 그 입자를 중심으로 한 400만 킬로미터에서 한 1000만 킬로미터에 있는 모든 물질이 360도 방향으로 정지가 돼요. 물질이 정지가 되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물질 등가 방정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물질이요, 에너지가 빛이다. 그러므로
물질이 빛이다. 물질이 정지가 되면 빛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색이 돼요? 빛이 정지가 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되죠?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이 생기는 거예요. 검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정지가 되지 않고 전부 분산되면 흰색이 되죠. 그래서 블랙홀의 반대가 화이트홀이고 그 연결해주는 그것을 웜홀이라고 그래요. 인터스텔라 주제죠. 그러면 엄청난 물질들이 정지했다가 구멍으로 그냥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속도 이상이니까 빛의 속도가 가속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하도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커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 지구가 현재 우리 우주가 137억 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점 블랙홀 빅뱅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그다음에 공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CEO 되신 분들 각자 카테고리를 비즈니스를 따져보면 상당히 넓지만 트리다이어그램으로 올라가 보면 전부 시간의 비즈니스예요. 아니면 공간의 비즈니스, 아니면 바이오 인간의 비즈니스 딱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물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암흑 물질도 있고 암흑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은 전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찾아낸 거는 원자예요.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타신 분이 있어요. MIT 공대에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분이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1959년에 캘리포니아 공대에서요 이런 강연을 했어요. 바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뉴런 있죠? 뉴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뇌가 뉴런도 세포예요.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시냅스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포예요. 세포 안에는 엄청난 원자가 있다. 근데 원자는 텅 비었다. 그래서 2035년에서 40년 되면 텅 빈 원자 공간에다가 약을 넣고 텅 빈 원자 공간에다가 지식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걸 빛으로 쏘는 거예요. 빛으로 쏴서 두뇌에다가 이식하면 기억상실증, 파킨슨병 이걸 다 고칠 수가 있다. 이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959년에 리차드 파인만의 제자가 에릭 드렉슬러인데요. 1986년도에 어떤 책을 썼냐면 창조의 엔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창조의 엔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조의 엔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미래예보에서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붙였고, 이 86년도에 쓴 거예요.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2036년경이 되면 그때는 냉장고 형태가 어떤 형태로 바뀌겠지만 냉장고 앞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5초 안에 뻥하는 소리와 함께 피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빵이 만들어질 것이다. 냉장고 안에서 소주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장치를 뭐라고 불렀냐면 막능 조립 장치라고 불렀어요. 이게 오늘날 뭡니까? 지금 방방 뜨는 게 뭐예요? 그게 3D 프린터예요. 자, 3D 프린터인데 3D 프린터가 중요합니까? 잉크가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두 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잉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질, 세라믹 물질, 플라스틱 물질, 금속 물질, 애플, IBM 다 보면 얘들은 프린터 깡통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특허 확보를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물질 특허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로직입니다. 기술 철학 간단하게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2040년까지의 ICT 트렌드를 볼게요. 2000내년 되면 이 전부 스마트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 TV, 뭐 스마트 거버먼트 그 스마트 지능사가 확인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2020년에는 IBM이 개발하고 있는 오감 컴퓨터,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퍼세츄얼 컴퓨팅, 인지 컴퓨팅,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베이스의 딥러닝, 자, 이런 것들이 2020년에는 이제 오감 컴퓨터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 오감이 컴퓨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가 오감을 지원해주면 어디서 전부 다 느끼는 거냐면 두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풍부해지냐면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감정 표현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내가 하는 거가 아니고 3D 아바타가 등장한다. 그래서 감정 표현세가 온다. 그리고 2030년에는 뇌파만 잡아내면 돼요. 뇌파를 잡아내서 뇌파하고 저 인터페이스 시키면 그냥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고, 공장의 자동화 기계를 65세 이상도 오퍼레이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가 뇌예요. 왜 오바마 대통령이 뇌 전략을 발표했어요? 유럽도 뇌 전략을 발표하는 거예요. 가정은 이래요. 저출산 고령화예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창조 경제를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030년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65세 이상이 530만 명이에요. 2030년 되면 1380만 명으로 늘어요. 이건 글로벌 동향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벌써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030년에 우리는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어떻게 뽑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세 이상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제일 먼저 간판 나라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 빨리 간판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러면 2030년경에 65세를 신입사원을 뽑으면 문제가 있어요. 말을 시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어두워갖고 뭘 읽으라고 주면 눈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을 저 뒤로 옮기라고 그러면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뭘 연구해야 되느냐?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BMI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걸 전부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뭐 인지과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특히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예요. 자, 시각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신이 어떤 특혜를 줬냐면 색깔을 보는 걸 줬어요. 가시광선, 무지개 색깔을 봐요. 그런데 무지개 색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 보이십니까 지금? 진리가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이에요, 신. 가시광선에는 진리가 안 보여요. 어디서 보이느냐? 다른 파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X선, 감마선, 알파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그래서 곤충, 동물들은 뭘 보냐면 적외선을 보고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식스 센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동물들은 다 간파를 해요. 그래서 모두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가 오후간 컴퓨터가 개발되면 컴퓨터가 감지해서 우리들한테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위험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6Hz에서 2만 Hz밖에 못 들어요. 2만 Hz 넘어가는 걸 다 초음파라고 그래요. 지진파도 초음파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디서 우리는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이거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20년 되면 애가 왜 우는지, 개구리가 왜 우는지, 강아지가 왜 우는지 그걸 다 번역을 해서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촉각. 미국의 디즈니 연구소가 작년에 촉각을 디지털화 시켰어요. 우리가 촉각 만진다는 거는 만지는 거죠. 만진다는 거는 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전기가 발생해요. 이걸 압전 효과, 피에조 이펙트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 느끼는 거냐면 두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XYZ 정신적인 모델을 소프트웨어를 써갖고 API를 공개했어요. 자, API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어떤 기업은 아브젝트를 전부 디지털화 시킬 거고 어떤 기업은 사과, 배, 이 과일 종류를 전부 디지털화 시킬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은 개구리, 이 곤충 다. 그러면 한 2020년 조금 넘어가면 TV에서 개구리가 나왔다. 이렇게 손만 대면 개구리 느낌을 다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향기 여러분들 후각의 후각. 향기를 인터넷으로 보낸다.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보냈다. 스마트폰으로 보냈다. 향기로운 와인이나 커피 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개발업체는 이 기술을 통해 파리에서 뉴욕까지 커피 향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커피 전문점. 한 남자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지그시 커피 향을 맡더니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특정 앱에 있는 30만 가지의 기본 향으로부터 커피 향에 맞게 최대 8가지의 향을 선택합니다.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에게 냄새 문자를 보내면 여자친구는 오폰이라는 스마트폰을 통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폰에는 냄새를 조합할 수 있는 8개의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칩을 통해 전송된 문자의 향기를 만든 뒤 뿜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감을 지원해주면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3D 아바타, 나의 분신인 3D 아바타가 SNS별로 페이스북의 특성에 맞는 3D 아바타, 뭐 카톡에 맞는 3D 아바타. 그래서 신호애락을 표현해서 기쁘다라는 표현을 지면 진짜 제가 기쁘다라는 표정을 지는 아바타가 나가서 상대방한테 소리로 다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페이스 메시지가 등장한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뇌파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매년 10년 안에 삼성전자의 대박을 터뜨릴 10대 기술을 선정하는데 이게 이 BCI 기술이에요. 지금 뇌파 모자가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뇌파 기술이 지금 뇌파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우리 여성들 화장할 적에 이렇게 스킨 같은 거 붙이죠. 지금 그렇게 벌써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2030년 되면 인공 피부가 나와요. 그 인공 피부를 그냥 붙이면 그 안에 전극이 들어가고 그냥 뇌파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면 여기 바로 켜져야 돼요. 이게 몇 초에 반응하는 거냐면 0.1초에서 1초에 반응해야 돼요. 1초 안에 반응 안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장났다, 먹통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뇌파로다가 이 앞에 갤럭시 탭 10.2를 지금 조작하는 건데요. 이게 한 6m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몇 초 걸리는지 보세요. 0.1초에서 1초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Here the user plays music. 자, 유저가 지금 뮤직 어플을 돌릴 거다.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나레이터가 대신 설명하는 거예요. Please select the music application. select, 그러니까 터치를 해서 우리가 뭘 앱을 선택하는 것처럼 select 뮤직 앱을 이제 선택하라. Please select the Dvorak. 드보로작의 노래를 선택해라. Pause the music. 스탑해라. 자, 지금은 대략 3초에서 5초에 반응을 해요. 이게 2013년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이 혁신을 거듭하면 2030년에 1초 안에 반응하는 거를 개발한다면 또 뇌파 모자가 저렇게 어글리지 않게 이렇게 인공 피부로 이렇게 한다면 2030년부터는 65세 이상 팔다리 못 쓰시는 분들이 일터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뇌가 ICT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다. 예? 오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뇌파 이런 것들이 ICT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시간을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뭐냐면 역사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우주의 역사,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전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ICT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죠? 뭘 했는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컴퓨터 기록하는 거예요. 다 빅데이터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아무도 기록할 수 없어요. 깜깜한데 어떻게 기록해요? 한석봉 선생 빼고는 아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광 케이블로 와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달려오던 정보들이 이 컨버터에 들어오는 순간 이 컴퓨터는 아날로그예요. 이게 구리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누가 문제가 갖고 있느냐? IBM, 인텔, 이런 삼성전자 이 기업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컴퓨터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IBM, 인텔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에 개발 완료예요. 실리콘이라는 물질에다가 인을 바르는 거예요. 도깨비불. 그래서 처음에 전기만 걸어주면 도깨비불이 막 나오죠. 그러면 파장 가이드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빛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바로 비트로 쏘는 이 시대가 2020년 정도에 온다.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빅데이터 상당히 중요하죠. 빅데이터. 제가 저 음성 시리의 애플의 시리를 보여드릴 건데 이 음성 인식도요. 사실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기술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예요. 애플은 고객이 5억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사하면서 시리로 명령을 하고 어떤 분은 자동차에서 시리로 명령하면 노이즈가 막 들어가요. 이걸 데이터에다가 전부 저장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을 찾아내서 야, 이 목소리는 차은영이다. 우리 주인이다. 인생은 뭘까? 3.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하나의 개체가 행하거나 겪는 의미 있는 일들의 전체. 사랑에 대해서 알아? 감은 언나운 인텐트 위스 시리, 사랑해.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시리, 사랑해. 모든 애플 제품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시리, 사랑해.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사랑해. 다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게도 이런 말을 흔히 하시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랑해.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사랑해. 개인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이 저의 소임입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해. 아이, 몰라 부끄러워요.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특히 기자분들이 이게 언제 시냐. 이 스마트폰이 쉬려고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구현해야 되냐면 커브드부터 해요. 커브드 곡면폰. 이 갤럭시 노트 엣지죠. 삼성전자가 9월 5일 날 발표한 거예요. 화면이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 지금서부터 2015년서부터 한 3년간은 2015년에서 2017년, 18년간은 뭐 싸움이냐면 기능 싸움이 아니고요. 기능이나 성능 싸움이 아니고 물질 싸움이에요. 물질과 디자인이에요. 물질과 디자인. 이 중요한 거예요. 메탈이죠. 이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인데 여기 이거 메탈로 돌렸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이걸 메탈로 돌렸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애플은 뭘로 돌리냐면 여기다 리퀴드 메탈로 돌려요. 그리고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해요. 인조, 이 네이처럴한 사파이어는 자연산 사파이어는 산화 알루미늄이 결정질이에요. 결정질이니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플은 무슨 특허를 받았냐면 지속적으로 사파이어를 성장시키는 방법,
인조 사파이어를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노예예요. 여기다 산화알루미늄을 넣어요. 열을 가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형태까지 가해요. 그러면 사파이어가 어떻게 성장돼서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동그란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디스플레이가 동그란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사각형이다. 이 개념이 앞으로 5년 안에 다 바뀌는 거예요. 필통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이제 3D 프린팅 때문에 컵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이드를 두면 삼각형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애플이 이런 폰이 나올 거예요. 이게 사면 폰이에요. 이쪽에도 면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면, 이 앞과 뒤 동그란 거,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요 삼성전자인데요. 2단으로 접는 거 내년에 나가요. 내년 한 2월 달에 출시돼요. 3단으로 접는 거 2017년에 출시가 돼요. 이거 나가면은요 상당히 혁신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접으면 스마트폰이고 피면 태블릿 또는 스몰 노트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이 쉬려고 그러면 첫 번째 디스플레이가 쉬어야 돼요. 디스플레이는 다 쉬어요. 자체적으로는 다 쉬어요. 그래핀도 쉬고 OLED도 다 쉬어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배터리가 쉬어야 돼요. 배터리가 쉬어야 돼요. LG화학에서 제공하는 뭐 케이블 배터리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쉬는 배터리가 개발돼야 돼요. 그런데 2012년에 카이스트의 이건재 교수가 쉬는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거를 수평으로 쌓고 버티칼로 쌓아서 2017년에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의 쉬는 배터리를 개발 완료해요. 애플의 특허예요. 이거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쉬었죠 벌써. 배터리도 쉬었죠. 문제는 기판인데요. 세 번째는 기판이 쉬어야 돼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판이 저희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물론 삼성전자도 개발하고 있고 IBM도 개발하고 있어요. 오가닉 반도체 또는 DNA 반도체.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는 아직 멀은 거예요. 20년은 걸릴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특허를 보니까 기판도 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가 쉬어야 되냐면 하우스가 쉬어야 돼요. 패키징. 근데 이거를 특허를 받아놓은 걸로 봐서 10년 안에 스마트폰이 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폰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는 여기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문자 오는 거는 여기서 바로 해결하면 되지만 이메일이 하나 왔다 그러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왔다 그러면 이만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폈다가 다시 밀어놓으면 롤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그래서 이걸 프리미엄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기능이 다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고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까지 개발된 거냐? 80%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이렇게 간다. 두 번째, 또 어떤 종류로 가느냐면 아이폰 5S가 요게 7.6mm예요. 두께가. 이번에 나온 아이폰 6가 6.9mm예요. 가장 얇은 게가요 4.85mm예요. 오포의 4.85mm인데 엊그저께 뒤바뀌었어요. 중국의 BBK가 4.75mm를 냈어요. 4.75mm의 두께나 7.6mm의 두께나 성능과 기능은 똑같아요. 혁신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갖고 8개월만 되면 1mm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도
2020년 가면 언더 1mm로 가요. 언더 1mm. 명암으로 가는 거예요. 명암. 이거 C죠? 그러니까 C는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C는 배터리 붙이면 되죠. 그리고 통신 모듈 와이파이, LTA 이거는 3D 프린팅을 찍어갖고요. 그 사이에다 끼워 놓으면 돼요. 뭐가 되냐면 여기 호텔 셰라톤 호텔 왔다. 호텔 카드 주죠. 호텔 카드가 우리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이고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보딩 패스를 받죠. 보딩 패스가 스마트폰이면서 컴퓨팅이에요. 어디에 접속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스토리지, 메모리, 모든 어플, 시스템 전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이리 가요. 10년 안에 페이스북은 이리 가요. 구글도 이리 가요. 애플은 iOS하고 단말기를 양쪽으로 갖고 가는데 대세가 이쪽이다고 하면 큰 배를 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우리 LG전자 여기의 핵심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그 핵심 역량 그거를 구축을 못하면 그리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 베이스의 조개 껍데기다. 그래서 클라우드 쉘이라고 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한 축은 또 어디로 가냐면 이 구글인데요. 구글은 아주 무서운 회사예요. 이게 부품 320개로 이루어졌거든요. 320개 중에서 디스플레이만 깨지면 전체 다 교체해야 돼요. 카메라가 깨지면 전체 다 교체해야 돼요. 320개 부품 중에서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다 교체해야 돼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17억 명이에요.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이 교체라는 거예요. 이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이게 아라 프로젝트인데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2cm, 2cm 표준, 그러면 정사각형 모듈이 나와요. 2cm 곱하기 1.5cm 직사각형 모듈이 나오죠. 그래서 한 표준에 10개 부품 또는 20개 부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프로젝트는 10년 안에 10,000원짜리만 만드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목표 비전은 10년 안에 10,000원짜리 폰을 만드는 건데 내년에 50,000원짜리 폰이 나와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화면 디스플레이, 배터리, 프로세서, 와이파이만 표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저걸 5만 원에 사서 또 필요하죠. 카메라가 안 들어갔죠. 카메라 모듈 주문해서 끼는 거예요. 또 LTE도 또 주문해서 끼야 돼요. 그러면 아마 3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 혁진이 되는 거예요. 계속 혁진이 돼서 전체를 전부 모듈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 폰, 10,000원짜리 폰을 제공하는 거예요. 구글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 첫째, 전 세계에 있는 정보 지식을 다 끌어다가 빅데이터로 마서 거기서 고객이 원하는 맞춤식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B2C 한에서는 다 무료예요. 구글맵 무료죠. 자, 봐요. 모든 지식 서비스를 B2C 고객에 한해서는 다 무료다. 두 번째, 디바이스 깡통을 무료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CPND 있죠? CPND 컨텐츠, 예? P 플랫폼 컨텐츠 무료, 플랫폼 무료, 안드로이드 플랫폼 무료. D 디바이스 10,000원짜리니까 거의 무료로 주는 거예요. 뭐만 무료로 주면 끝나요? N만 무료로 주면 끝나죠? 그래서 구글은 N을 네트워킹을 무료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이탄이 인수했어요. 이 무인 비행기예요. 태양광 발전 무인 비행기. 이걸
하늘에다 띄우는 거예요. 스카이박스 인쇄스의 인공위성 업체 1200개 인공위성을 400km, 600km 상공에 띄워갖고 아프리카 오지, 뭐 남미, 뭐 호주 이런 데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기구 공업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량은 아직도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에 풍선을 띄워서 이러한 고립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한적한 마을. 인터넷 속도가 느려 날씨 정보 등을 검색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 동네에 특수 장비를 갖춘 거대한 풍선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풍선을 띄워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구글의 프로젝트입니다. Bingo. That was fast too. 제가 시간을 안 드렸고요. 다음 공간은 워낙 많아갖고요. 자, 제가 볼 적에는 자동차가 대박나요. 자동차에다가 ICT를 얹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있어요. 줄공까지는 이 윗단을 못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다 뭐라고 보도하냐면 10년 이내에 ICT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을 인수한다. 자, 아마존은 물류죠. 물류 회사의 가장 커다란 허들이 뭐예요? 허들이 물류 비용이거든요. 물류 비용. 이 택배예요. 근데 저 택배를 지금 이거 보내려고 그러면 교통이 엄청 막히고 막 그래요. 막 지연되고 그래요. 그래서 뭘 상상했냐면, 야, 왜 택배는 땅으로만 가야 되느냐? 택배를 무인기로 공중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아마존이 먼저 발표를 하니까 작년 12월에, 그리고 또 올해 또 4월에 또 구글이 무인기로 택배해요. 독일의 DHL은요 실제로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무인기로 택배를 하자. 그래서 2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발표를 했더니 미래창조학부에서, 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무조건 미래 비즈니스는 다 미래부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집을 가만 보면은요 디지털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바로 부엌이에요. 이 부엌을 디지털화 시키려고요 2004년에 MIT 공대 미디어랩 연구소가 엄청 돈 투자했어요. 다 실패한 거예요. 인텔이 2004년도에 엄청 돈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개념은 뭐 있었냐면 그릇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주전자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난관이 있었어요.
배추에다가는 어떻게 붙이느냐? 예? 무는 어떻게 붙이느냐? 양념은 어떻게 붙일 거예요? 양념. 고춧가루에는 센서를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뭐 때문에? 3D 프린터가 나왔거든요. 피자를 찍잖아요. 3D 프린팅으로 피자 찍는 거는요, 미국 육군이 야전에 다 배치했어요. 병사들이 배고플 때 그냥 바로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피자까지 찍는데 언젠가는 설렁탕 못 찍을 것 같아요? 설렁탕 찍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를 분석해 보니까 이미 애플이 부엌을 디지털화시키는 관련 특허를 전부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법, 뭐 3D 프린팅으로 찍는 뭐 캐드캠이 뭐 3D 캐드캠 뭐 이런 쪽을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자, 제가 사물 인터넷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9월 5일 날 베를린의 가전수에서 YTN이 보도한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이 똑똑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이 집안의 편의시설과 장비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른바 스마트홈 시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홈은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홍성혁 기자가 전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데요. 저 카메라예요. 내가 왔다. 제스처 인식하고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야 돼요. 얼굴을 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매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 들고 얼굴 대야 된다. 주인이 가까이 오자 집안에 불이 켜지고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무선 통신으로 주인의 위치를 감지한 기기들이 알아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Start cleaning. 자, 보세요. 시계를 사야 돼요. 별도의 시계를 하나 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탁기 앱을 터치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음성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청소기 보고 스타트 클리닝 해라. 집에서 이것도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앱을 이렇게 선택해서 스타트 클리닝 해라. 자, 이 시간하고 바로 그냥 청소기를 발로다가 밟는 거하고 버튼 누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냐 이거예요. 말로 청소를 시키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워셔라는 앱을 선택해서 야, 세탁기 돌려라. 이 시간에 직접 세탁기 앞에 가서 버튼 누르는 게 빠르지. 잘 보세요. 지금의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추진했다가는요, 소비자한테 다 외면해요. 저 누가 사겠어요? 시간 더 들어가고 비용 더 들어가고 안 사요.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요, 집단지능이에요. 집단지능. 지금은 전부 1대1이에요. 1대1 세탁기 앱이 들어가고 1대1로 로봇 청소기 또 앱이 탑재돼갖고 전부 1대1. 냉장고도 1대1. 집에 들어가는 것도 1대1. 이렇게 추진하면 안 돼요. 전부 TV, 냉장고, 세탁기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부 서드 파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뭐가 핵심이냐면 자, 구글의 네스트예요. 일주일만 세팅만 해주면 돼요. 사용자가 일주일에
오늘 날씨가 엄청 춥고 내일은 한 온도가 평상시되고 날씨, 기후 이거 다 해서요. 우리 주인이 날씨가 추울 때 맷돌 쪽에는 보일러 맷돌로 놨다. 이거를 전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셀프 러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해야 돼요. 사물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일주일만 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관여를 안 해도 사물들이 자동으로 학습해서 사용자의 패턴을 찾아갖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소프트웨어. 사물이 그냥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사물 인터넷은요,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요즘은 카테고리를 나눠요. IoT at home, 조금 아까 보셨듯이 IoT at home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요. IoT at car. 그런데 카나 스마트 홈이나 조금 아까 보셨듯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거 그렇다고 사용자한테 10,000원을 받을 거예요. 월별로 뭐 얼마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라는 걸 따로 빼는 거예요. 카테고리로. 헬스라는 걸 하나 따로 빠서 IOB라고 그래요. 이걸 생체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생체 인터넷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적에는 생체 인터넷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시계 뭐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애플의 뭐 워치, 삼성의 기어, 뭐 소니의 뭐 지금 뭐 난장판에 막 경쟁하고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의료 일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옷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빨리 쉬는 배터리 넣고, 그래서 진짜 웨어러블 컴퓨터를 우리는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해요. 신체 분석형, 현장 진단형 이쪽으로 빨리 또 무브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또 반도체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요? 생체 이식형으로 가면 돼요. 먹는 내시경 워낙 비싸갖고 실패했지만, 상용하고 범용화에는 실패했지만 이젠 이제 때가 됐어요. 가능해요. 자, 이쪽에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쪽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계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9월 5일 날 이 삼성 기어를 발표했어요. 9월 5일 날 독일에서. 그 다음 주에 애플 워치를 발표했어요. 자, 전략이 틀려요. 삼성전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디바이스다. 삼성은 뭐라 그러냐면 삼성 기어는 이거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디바이스라고 발표했어요. 반면 애플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디바이스가 아니다. 우리는 워치다 이렇게 봤어요. 워치다.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애플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워치다. 뭘 다 숨겼냐면 뭐 이렇게 건강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이런 디바이스 거를 다 숨기고 겉으로는 워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쟁 대상은 어디다? 스위스 시계 산업이다. 스위스 시계 산업이다. 지금 현재까지요. 소니 뭐 삼성 거 다 합쳐서요. 전 세계에 시계가 400만 대가 팔렸어요. 400만 대.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애플워치가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 2천만 대가 팔 거다. 2천만 대 팔면 스위스 시계 산업의 5%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가 잘못돼서 최하가 360불이에요. 그렇지만 골드가 있거든요. 골드는 스위스 시계에는 가장 비싼 거가 거의 1억, 5억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해갖고 이렇게 패션 막 넣고 해서 5천만 원, 1억짜리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랑 붙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디바이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옛날에는 모션 센서만 개발했어요. 옛날에 RFID 태그 센서가 한참 불 때 정부에서 돈을 엄청 줘서 뭘 개발했냐면 센서 하나만 개발했단 말이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뭘 개발해야 되냐면 센서를 개발했으면 바로 메모리 빅데이터를 개발해야 되고 바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이렇게 융합. 자, 지금은 이런 시대가 왔어요. 과거에 실패한 거를 잘 보셔갖고 이제는 잘 융합만 하면 대박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이제 신체 부착형이죠. 구글의 컨택 렌즈예요. 눈물이면 나오는 거죠. 눈물에서 뭐를 진단할 수 있냐면 3199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땀에서도 3199가지, 오줌에서도 3199가지. 근데 구글은 특히 컨택 렌즈를 잡은 거죠. 예, 구글 잘 보시면 조만간에 이 구글은 바이오 산업, 바이오. 자, 이게 제가 마지막인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돼요. 근데 주먹 많은 거를 달아야 돼요. 주먹 많은 거.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한 달이에요, 한 달. 다시 수술해서 꺼내갖고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또 이식하는 거예요. 또 한 달 지나가면 또 꺼내갖고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이식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환자들 엄청 고통이죠. 전 세계가 의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5월 달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뭘 개발했냐면 이식 이걸 마이크로 임플란트라고 그러는데 몇 미리 크기가 2mm짜리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2mm면 쌀 한 톨 크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 박동기를 2mm 쌀 한 톨 크기로 개발했다. 70mg이다. 게다가 앞에다가 파스만 붙이면 돼요. 파스만 붙이고 전기만 걸어주면 자기장으로 쏘는 거예요. 자기장으로 무선 충전되는 거를 개발했어요. 자, 아직은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안 했지만 토끼하고 쥐하고 실험해서 대성공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2014년에 2mm짜리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또 도전을 해갖고 0.1mm를 만들었다. 이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해요. 2mm짜리도 2mm면 심장 박동기가 뿐만이 아니라 누런 자극기도 2mm를 심을 수가 있어요. 척추에도 심을 수가 있어요. 장기 218개에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면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뭐에 도전하냐면 또 10분의 1로만 줄이면 모든 조직에 다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생체 이식형의 생체 인터넷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로직 하나 설명드렸고요. 2030년 ICT 트렌드, 그다음에 시간단, 그다음에 공간단, 인간단에서도 상당히 많지만 이런 것이 내년서부터 부각이 될 거고 이런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대박 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제가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거기 마지막 장 프린트 돼 있습니까, 이거? 제가 비밀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상이 언제 끝나는 거냐?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는 거냐? 여기 2014년이죠. 2014년이니까 우리는 물고기 자리의 끝에 와 있다. 2100년부터 물병 자리로 들어간다. 물병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물병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 물병 자리에 여러분들 물병 다 담는 거예요. 이거 물 담아 먹듯이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산소를 담아갖고 다니고, 산소. 지금 스마트폰은 조금 아까 보였지만 향기를 담잖아요. 향기를요. 향기를 인터넷에 날려갖고 향기가 나오잖아요. 뭘 담는 거냐면 분자를 담는 거예요. 분자는 또 뭘로 이루어졌냐면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118개의 원자를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병 자리에는 우주로 나가요. 우주의 온일기지 250만 개가 이게 다 구축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생겨요. 땅 속의 나라도 생겨요. 여러분들 올해 중요한거가 발표됐죠. 우리 지구 반지름이 6,300km거든요. 그런데 600km에서 900km 사이에 뭐를 발견했냐면 바닷물보다 3배 많은 물이 지구 땅 속에 600km에서 900km 사이에 존재한다. 에너지예요. 결국은 다 에너지. 에너지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캐라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도 나라가 생겨요. 그러다가 4260년서부터는 바다 염수 자리예요. 뭐가 시작되냐면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극기지에 벌써 세종기지 10년 전에, 그리고 올해 2월 10일 날 장보기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남극하고 북극은요, 유엔에서 2050년까지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절대 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합의 봤어요. 그런데 2050년부터는 오픈 프리예요.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기지 가서 2개 가서 세우는 거예요.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자원이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서식하고 어디를 이동하는지 이걸 알아야 2050년에 오픈 프리 되면 땅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궁수 자리예요. 인간이 활을 들었죠. 이때부터 전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에너지 전쟁 나죠. 왜요? 인간들이 바다 에너지, 땅속 에너지, 땅 위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다 캐서 활용하면 과학기술은 엄청 발전되겠지만 에너지를 다 잃겠죠, 지구가. 그러면 뭐가 와요?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오니까 농사도 못 짓고, 그때서 되면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12,900년에 끝나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요. 거기 뒤에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뭐 강의에서 브리핑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정부의 자금을 따야 되잖아요. 정부의 자금을 따야 또 밥 먹고 살고 또 이게 직원들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그거를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우리 이제 ICT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그다음에 유무선 5G,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여기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야, 이걸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겠냐, 이걸 해서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잘 하시고, 선택을 하면 집중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데 이거 집중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ICT 소프트웨어에 보면 내년도 예산 자세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생명보건의료 마찬가지죠. 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체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보건데이터, 이쪽도 있어요. 물론 성공할 거라고는 보장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 빅데이터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거기 빅데이터에 가보면 연구 회의하러 가보면요 의사가 빠졌어요. 의사 간호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ICT 하는 사람들만 들어와갖고 빅데이터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원격 의료법 이런 것도 좀 삐딱삐딱거리는데 그래도 2, 3년 내에 원격 의료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 바이오 보건 쪽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은 뭐 잘 아실 거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에너지 자원. 근데 소재 여기 뭐 어느 아드님도 오셨는데 세라믹 전공하는 아드님 오셨는데 뭐 세라믹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재금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나노 소재 실험 물질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계 제조,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뭐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농림수산식품, 맞춤식 농사, 맞춤식. 그다음에 종자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종자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래서 이 똑똑한 이 공장 식물 공장 이런 거를 뭐 개발한다든지 여기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 항공 특히 우리 이제 해양이죠. 우리 이제 해양 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소형 로봇, 무인 로봇 이런 걸 개발해 갖고 자원을 캐는 데에다가 집중해야 되고요. 물론 우주도 나가야 되지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중국, 인도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건설교통, 환경기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획위원이거든요. 그래서 13개를 작년에 도출해서 올해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축에 따라서 이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창조 엔진이라고 해갖고 13개를 또 발표했고 그 13개 중에서 6개가 중복되지만 그 중복되는 거 3D 프린팅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서 이런 것이 자세가 나온 겁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그 공지사항이 뜨고 그러면 한번 제안서를 쓰셔서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뭐 다양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만 했던 것들을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뭐 내년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차은영 대표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정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께서 또 전하실 말씀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이영재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지방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미래기술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열강을 해주신 우리 차원영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그 CEO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가 뭐 나름대로 우리 그 DVN 그다음 경영자협의회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CEO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포럼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그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2주 뒤면 이제 양해해 뭐 또
청양띠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을미년의 을이 뭐 푸른색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년에 뵙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 36회 지벨리 CEO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